마흔, 하나의 이정표, 표식,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는 사회적 기대와 속삭임이 메아리치는 숫자. 하지만 이토록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성취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대신 길을 잃은 듯한 공허한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삶의 익숙한 지표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면 진심으로 당신은 절대 단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저 또한 그 벼랑 끝에 서서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심연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마흔이라는 나이가 다가왔고 축하하는 기분 대신 깊은 단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서서히 빠져나가듯 목적과 방향에 대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공들여 쌓은 삶이 갑자기 허약하고 불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나고 직업은 정체된 듯했고 내 영혼에 불을 지폈던 불꽃은 작은 불씨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극적인 종류의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내가 어딘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깊고 불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년의 위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문구가 당신의 마음 주변을 맴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보편적인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따라왔던 로드맵이 갑자기 사라지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목표로 했던 목적지, 완벽한 직업, 하얀 울타리가 있는 집, 디즈니로 가는 가족 여행. 당신은 심지어 그것들을 달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결승선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도착했을 때 주변을 둘러보고 이것이 전부인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진실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이정표를 달성하고 사회적 체크리스트의 상자를 채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내면의 풍경을 가꾸는 것을 잊습니다.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을 쫓지 않고 원하는 것을 쫓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압력, 문화적 규범, 심지어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기대에 기반하여 삶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과 단절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40살에 길을 잃고 공허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제가 배운 것, 여전히 배우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변혁적인 삶의 단계를 헤쳐나가는 당신에게 공감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 속삭임 그리고 울부짖음을 인정하세요. 때로는 불만족의 속삭임이 좌절, 불안, 심지어 절망의 울부짖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허함과 방향 상실감이 지속적이고 압도적이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치료사나 상담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복잡한 감정을 탐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인함과 자기 인식의 신호입니다. 이 어려운 지형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핵심 가치를 발굴하고 먼지를 털어내세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들을 검토하거나 질문하거나 의식적으로 삶에 통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이상적인 삶,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삶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어떤 원칙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험보다 안전을 중시하고 있나요? 명예보다 열정을 중시하고 있나요? 내면의 평화보다 외부의 인정을 중시하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실제로 우리의 선택을 이끄는 가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탐구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가치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밝게 빛나고 당신의 길을 비출 때까지 갈고 닦으세요. 세 번째, 당신을 작가로 하여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세요. 우리는 우리 삶의 작가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대본을 쓰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대, 그들의 판단, 그들의 한계를 내면화하고 그것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을 때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80세의 당신을 상상하며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무엇을 성취했기를 바라나요? 어떤 사람이었기를 바라나요? 이 연습은 당신의 진정한 욕망을 파악하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장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번째,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호기심을 길잡이 삼아. 탐험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 경이로움, 개방성을 가지고 삶에 접근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락지대에서 벗어나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초보자가 되는 것을 기꺼이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막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대신 새로운 경험에 장난기와 모험심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새로운 열정, 숨겨진 재능, 혹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 세상,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언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호기심을 길잡이 삼고 여정 자체가 보상이 되도록 하세요. 5. 불완전한 교향곡을 받아들이고 당신만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세요. 인생은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종종 혼란스럽습니다. 좌절, 실망, 예상치 못한 우회로가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정의 일부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진전을 추구하세요. 불완전함, 결점,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받아들이세요. 그것들이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리듬이 아니라도 당신만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독특한 교향곡이며 당신의 방식대로 연주되어야 합니다. 6번째, 연결에 테피스트리를 짜고 당신만의 부족을 찾으세요. 인간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연결, 소속감, 그리고 공유된 경험을 통해 번성합니다. 기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강점을 축하하고, 당신의 약점을 통해 당신을 지지해주는 당신만의 부족, 즉,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러한 연결은 이 여정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사랑, 지지, 격려를 제공할 것입니다. 7번째, 극단적인 자기 연민을 실천하고 내면의 비판가를 잠재우세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가차없이 판단하고 실수를 곱씹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 내면의 비판가는 특히 자기 의심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기 연민을 실천하세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중한 친구에게 베푸는 것과 똑같은 친절, 이해, 용서를 자신에게 베푸세요. 내면의 비판가를 잠재우거나 적어도 그 볼륨을 낮추세요. 당신은 인간이고 불완전하며 당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8번째, 작은 발걸음의 힘을 받아들이고 모든 이정표를 축하하세요. 변화는 특히 길을 잃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계로 나누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작은 발걸음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축하하세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당신의 진전을 인정하세요. 이러한 작은 승리들은 추진력을 키워주고 계속 나아갈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9번째, 자기 관리의 성역을 우선시하고 당신의 컵을 채우세요. 자기 관리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웰빙을 돌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도록 당신의 컵을 채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키우고 당신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긴 목욕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단순히 차 한 잔과 함께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선시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10번째, 당신의 회복력을 기억하고 당신의 여정을 축하하며 과정을 믿으세요.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도전을 극복했고 실수로부터 배웠고 인간으로서 성장했습니다. 당신의 회복력, 당신의 힘, 당신의 용기를 기억하세요. 때로는 벅차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이 여정을 헤쳐나갈 내면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정을 믿으세요.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조차도 당신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조차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40살이 되어 길을 잃었다는 느낌은 당황스럽고 불안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발밑에서 양탄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당신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느 시점, 특히 이 중요한 나이 즈음에 이러한 공허함과 방향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성찰, 재평가, 그리고 잠재적인 변화의 시간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열쇠는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내면으로 향하며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핵심 가치를 발굴하고 제한적인 신념에 도전하며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의미 있는 연결을 키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자기 연민을 실천하고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며 모든 작은 발걸음을 축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회복력, 당신의 강점, 그리고 당신의 내재된 가치를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발견의 여정은 항상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심, 두려움, 불확실성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과정을 신뢰하며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당신은 이 시기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당신의 진정한 목적에 더 잘 맞춰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진실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충만한 삶을 만들 기회입니다.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을 만들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